자, 오늘은 챕터 4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앞에서도 연산자의 일부를 좀 다뤘었어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 그리고 어려운데 좀 알아두시면 쓸 데가 많은 연산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들 이런 것도 계속 좀 나눠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쭉 이런 연산자들을 다룰 겁니다. 수식 연산자. 그냥 이건 일반적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수식 연산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단지 달라지는 건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변수명이 들어간다. 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형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는 대로 보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가로 같은 경우도 사칙연산에 늘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지 특별한 거는 없으세요. 대신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썸이라는 게 있고 10이 저장된 어떤 인티저 타입의 뭔가가 있을 때 계산을 해서 뭔가가 나온다. 이런 형태로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로 모이는 형태가 됩니다. 저장 공간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하나의 또 새로운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수식 연산자들의 기능들입니다. 자, 대입 연산자 수도 없이 했었던 거예요. equal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equal은 같다가 아니라 우변에 있는 무슨 식일 수도 있고요. 상수일 수도 있고요. 변수일 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여기서 결과가 난 어떤 데이터를 좌변에 있는 곳에 저장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좌변은 당연히 변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변수가 오게 돼 있을 수밖에 없는 형태고 이 형태에서 이제 식에서의 결과값과 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변수의 타입이 있겠죠. 식의 결과에 타입이 있고 결과의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 타입 간에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하지 않을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걸 또 뭐 강제 형변환이니 뭐 간접적인 형변환이니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건 뒤에서 설명을 또 드릴 테니까 일단 이퀄은 뭐다? 같다가 아니라 우변에 있는 것을 계산을 했든 어떤 값을 좌변에 있는 저장 공간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다 라고 표현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입 연산자의 형식은 다 이런 형태예요. 말씀드렸듯이 값이나 변수나 수식이나 무엇이든 들어와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시험 문제 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이쪽에다가 수식이나 값을 놓으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건 해보면 컴파일해서 그냥 에러가 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요것만 다중 대입이 가능하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게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법 있고요. 그런데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줄을 쭉 해서도 관계가 없어요. 과거에는 프로그램을 가격을 쳐줄 때 라인수로 가격을 쳐준 적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부러 이렇게 안 쓰죠. 일부러 나열해서 쓰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은 형태라서 저렇게 쓰시면 한 번에 해결된다. 뭐 직관적으로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문법을 이런 특수한 문법들을 제가 설명들을 하나하나 드립니다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C 프로그램을 배울 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책을 통해서 배웠다라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학습을 했느냐 하면 좋은 소스 코드를 보면서 학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소스 코드를 얻을 수 있으시면 또는 선수가 있으시면 그분들 소스 코드를 보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또는 가져다가 내가 실행을 시켜보면서 디버깅을 해보면서 그 뜻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세요. 그 빨리 배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텍스트로 배우는 것보다 몸으로 배우는 게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운동 배우는 거랑 별로 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만 언어 배우는 거랑 비교도 드리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자, 표시는 그래요. 더하기 빼기는 그건데
곱하기는 x표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꽃표 씁니다. 꽃표, 스타라고 하죠. 그리고 나누기는 슬래시 형태. 백슬래시는 이스케이프 문자였습니다. 슬래시. 여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퍼센트. 퍼센트는 변환명사 할 때 보셨는데 그건 변환명사일 때고 산술 연산을 하고 있을 때 퍼센트가 나타나면 뭐냐면 나누기 했을 때의 나머지예요. 나머지. 그러다 보니까 나누는 값, 이 뒤에 있는 요 값은 당연히 정수여야만 됩니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이 뒤에 소수점 있는 게 들어오면 나머지라는 걸 계산한다는 것이 웃기잖아요. 생각해보면 나머지라는 것은 정수로 나누어서 그 뒤에 소수점 이하로 떨어질 부분을 별도로 빼내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정수밖에 올 수 없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2%, 5% 2 하게 되면 2로 나눴을 때 몫은 2, 나머지는 1 이렇게 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어요. 몫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어떻게 남기면 될까요? 몫은 해볼까요? 5 나누기 2 어떻게 되죠? 저장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5가 저장되어 있고요. 2가 저장되어 있어요. 타입이 뭐죠? 인트죠. 인티저죠. 그렇죠? 두 개를 계산을 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인티저가 나오죠. 둘 다 인티저니까. 나누면 2.5죠. 2.5인데 인티저로 하다 보니까 2만 남기고 0.5를 버려요. 자연스럽게 몫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몫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타입 갖고 장난을 조금 치면 몫은 쉽게 빼낼 수 있어요. 이 위에 보이시죠? 몫은 쉽게 빼낼 수 있는 반면에 이 나머지를 빼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오퍼레이터, 연산자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몫을 계산할 땐 그냥 인티저로 해버리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를 구하고 싶으실 때는 정수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 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고요. 정수간 연산 결과는 정수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타입 때문에 그래요. 타입에 대한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아, 여기서 주의가 하나 있네요. 퍼센트 문자를 출력하려면 퍼센트로 표시해라. 이 정도 그냥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것 같아요. 모르면 인터넷 뒤지면 나옵니다. 다. 근데 시험 치실 분들은 외우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예제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는 거죠. 각각의 값과 그리고 결과값을 다 보여준 이쁘게 정리해 둔 거예요. 제 이 책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참 이쁘게 정리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쁘게 정리해 둔 포맷들은 좀 배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 퍼센트는 퍼센트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거 정도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결과값이에요. 흔히 생각하는 요게 다 오퍼레이션이잖아요.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을 매핑해 가지고 출력한 형태가 됩니다. 쭉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게 보이실까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여러분들 계산하는 형태니까 그 상태 따라가 보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도 x가 타입이 뭐였나요? x의 타입이 인티저였더라도 뒤에 나누는 것이 f가 안 붙었으니까 W형이니까 나누고 나면 W형이 될 테니까 타입을 LF 형태로 둬서 그거를 해결을 하고 있는 거죠. 프린트F 사용할 때 주의사항 뭐라 그랬죠? 변환 명세와 주는 값, 인자로서 주는 값의 타입을 일치시키라는 거.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전한 거죠.